20점 떴어. 꿈을 꾸면 왜 깊게 못 잤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잠에 들게 되면 쭉 같은 상태로 자는 게 아니라 논 렘수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렘수면 이렇게 각 단계를 90분 주기로 4, 5회 반복 사이클을 돌리며 자게 됩니다. 최초 잠이 시작되고 논 렘수면 1단계로 들어서게 되면 잠이 들락말락하는 선잠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뇌가 완전히 쉬고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 외부 자극에 반응할 때가 있어 이때 리모컨을 가져가려 하면 들키는 것이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논 렘수면 2단계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완전히 수면 상태로 접어들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고 외부 자극에도 반응이 없어지죠. 여기까지를 얕은 잠 단계라고 합니다. 리모컨은 이때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제 깊은 잠 단계인 논 렘수면 3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뇌와 몸은 모두 휴식 상태로 전환하고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어른들은 낮 동안 지친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렘수면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는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뇌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렘수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정신적 피로를 회복하고 낮에 본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력 강화를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래서 렘수면 단계에서 깨게 되면 우리는 꿈을 기억하고 꿈을 꿨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수면 주기 중 내 5번째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나셨다면 꿈을 꾸었어도 충분한 숙면을 취했다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보다 빠른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주기의 렘수면 때 악몽이나 알코올 등으로 인해 일찍 잠에서 깨게 되어 수면 주기가 무너지고 수면의 질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다음날 피곤함, 예민함, 건방증, 집중력 장애 등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데요. 의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악몽에 의해 자주 깨게 된다면 이는 대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또는 통증, 약물 부작용이나 수면 호흡 장애가 동반되었을 때 나타나기에 원인을 밝혀 치료해야 하는 수면 장애로 분류되죠. 그리고 가끔 술에 취해 잠에 들면 정신없이 푹 잔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잠에 드는 건 수면의 질을 아주 뿌개버리는 행동입니다. 술의 알코올 성분은 몸을 이완 진정시키는 가바라고 하는 뇌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촉진시켜 쉽게 잠에 들게는 해줍니다. 그러나 수면 초기에 렘수면을 줄어들게 만들어 정신적인 피로의 회복과 감정의 순환 작용을 방해하고 수면의 후반부에는 반동으로 논 렘수면을 줄이고 렘수면을 증가시켜 쉽게 잠에서 깨게 만들어 버리죠. 술을 마시고 자면 쉽게 잠들 수는 있지만 수면의 질은 아주 엉망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술에 의존해 잠을 청하다 보면 결국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부턴 술 없이는 잠에 들지도 못하고 깨어나도 심한 피로감에 빠져있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죠. 이 밖에도 수면 장애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크던 작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요. 그래서 어쩌면 우린 수면 장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말에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진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만 하더라도 잠이 안 오는 날이면 혼자 술 한잔하고 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찌됐든 잠은 6시간 이상 잤으니 수면 건강엔 별로 이상이 없겠지 하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도서 매일 숙면을 읽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밤낮이 바뀐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겪게 되는지, 쉽게 잠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왜 일찍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 되는지, 제대로 잠을 자지 않으면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등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수면에 대한 정보와 스스로 체크해볼 수 있는 여러 자가 진단 방법 등 도서 매일 숙면에는 20년 경력의 수면의학 신경과 교수 주은영 교수님의 수면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수면 장애로 인해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서 매일 숙면을 통해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